시간이 흐르며 설 명절을 지내는 모습도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혼자서 설을 보내는 이른바 혼설족도 많은데 이 달라진 설 풍경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들까지 하나씩 짚겠습니다. 네, 권상희 시사평론가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절던 민족 최대 명절 설을 맞이를 했고 지금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 유튜브로도 보시겠지만 집에 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혼자 설을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늘어난 거예요? 일단 지난달 20대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관련 설문조사를 해봤거든요. 이번 연휴 설날 집에서 쉬겠다라고 응답을 한 비율이 51.2%로 가장 많았고요. 그 가운데서 홀로 보내겠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20%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왁자지껄하게 가족 친지 다 모여서 이 설 연휴를 보낸다는 게 이제는 옛말이 된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1인 가구 증가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015년에 1인 가구가 520만 가구를 조금 넘어섰거든요. 그런데 2022년 1인 가구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750만 가구를 넘어서면서 전체 가구의 35.4%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혼설족 또 추석에는 혼자 보내는 혼추족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혼자 보내는 이유 여러 가지입니다. 일단 뭐 유동인구가 많을 때를 피하고 싶어서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또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보니까 설 연휴하면 사실 가게들이 다 문을 닫잖아요. 그렇죠. 정상 영업을 하는 음식점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배달 주문이 이때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설을 보내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이 백화점 상품권보다 더 많이 받고 싶은 상품권이 바로 배달앱 상품권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또 설날 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게 아무래도 세뱃돈 아닐까 싶은데요. 매년 또 설마다 얼마를 줘야 될지 또 좀 누구에게 줘야 될지 좀 고민이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준일 수는 없지만 참고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 편의점업자가 자사업 고객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몇 살까지 주는 게 좋겠느냐, 맞아요. 세뱃돈을. 취업 전까지 준다. 이 응답이 34.7%로 가장 많았고요. 미성년자 모두에게 준다가 약 30%, 또 나이와 상관없이 세배를 하면 준다가 약 18%였습니다. 재미있는 또 응답이 나왔는데요. 이게 일견 합리적으로 저는 좀 느껴집니다. 많이 버는 사람이 적게 버는 사람에게 준다. 이런 또 응답도 그런 것도 있군요. 2%가 나왔습니다. 금액은 어때요? 금액이 사실 또 궁금하거든요. 관련해서 한 카드사가 고객들에게 물어봤거든요. 87%가 세뱃돈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금액, 미취학 아동은 10,000원, 그리고 초등학생은 3만 원에서 5만 원, 중고생은 5만 원에서 10만 원, 성인은 10만 원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사실. 네, 나이대마다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주다 보면 사실 얇아진 지갑 더욱더 얇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주고 오셨어요? 받고 오셨어요? 둘 다 하셨어요? 이따 끝나고 가서 줘야 합니다. 얼마 주실 생각이십니까? 요걸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제가 말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조카들이 뭐라고 하지 어쩔 수 않을까 없이. 싶은데요. 저는 아직 조카들을 못 만나고 있어서 내일 줄 예정인데 이거를 또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또 귀경길에 오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중간에 꼭 들르게 되는 곳이 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가장 많이 팔리는 음식은 뭘까 이것도 궁금했는데 이것도 자료가 좀 있나 봐요. 뭐 우동이나 꼬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음식이라서 아마 이걸 빼놓으신 분들 계실 텐데 아메리카노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커피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추석 때도 이 휴게소에서 가장 팔린 음식 1위가 바로 커피였는데요. 지난해 설 같은 경우 이 커피가 39만 9,500잔 팔렸고요. 매출 기록액만 17억 7천여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아무래도 뭐 휴게소에 들릴 때 상당히 피곤한 시점에 피로를 좀 풀기 위해서 들리잖아요. 카페인 충전을 위해서 이 커피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네, 또 이번 연휴를 이용해 영화관 찾으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번 극장가에서는 특히 이 실버 여배우들의 활약이 눈에 띕니다. 극장가를 채운 윤여정, 남은희, 또 김영욱 배우의 이야기 잠시 듣고 오시죠. 나이가 있으니까 모든 게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해나가는 거. 그래도 그게 계획이죠. 잘 해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는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운동하고 많이 움직이고 우리가 좀 저 나이에도 저렇게 연기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고 나 개인으로는 하는 동안 열심히 운동하고 얼마나 할지는 모르지만 그냥 그러다가 부르면 가면 되지.
영호 언니가 제 롤 모델이에요. 저보다 10년 위시거든요, 딱. 그래서 내가 옛날에도 맨날 그랬어요. 난 언니만큼만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제 나이에는 지금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제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을 하는 거니까 감사한 일이죠. 네, 전통적 성수기인 설 연휴에는 이렇게 시니어 배우들이 전면에 나선 적, 이게 좀 이례적이긴 하죠.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전통적 성수기라고 한다면 대부분 대작을 개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다시피 이 대작의 중심에는 젊은 스타 배우들이 자리를 하게 돼 있는데 이 지금 앞서 이 리포트 보신 배우들 같은 경우 윤여정 씨, 남은희 씨, 김영욱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젊은 스타 배우들은 아니죠. 근데 이분들을 보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기는 합니다. 요즘 이게 하나의 트렌드가 돼가고 있는데 슈퍼 에이저, 대표적인 배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세 시대에 당당하게 노년의 골드 인생을 표방하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걸 몸소 실천하신 배우분들이 아닌가 싶은데 또 이 외에도 사실 영화계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 대작 그리고 젊은 스타 배우에서 벗어나서 영화의 다양성이 이번 추석 연휴에 인정받고 있다라는 것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서 보겠습니다. 1등 복권 당첨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보는 상황인데 1등 당첨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지 않은 당첨자가 지난해 무려 4명이나 된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당첨금 많게는 35억에서 20억까지 이 4명이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 무려 115억 원에 달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생각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당첨을 바로 확인하지 않고 로또 용지를 잘 보관해뒀다가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훼손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죠. 이 로또 용지가 훼손됐다 하더라도 절반 이상이 남아있고 또 일련 번호 이 식별이 가능하면 당첨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첨자가 나오지 않은 경우 그럼 당첨 금액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당첨자가 1년 이내에 찾아가지 않게 되면 수령 유효 기간이 종료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복권 기금으로 자연스럽게 귀속이 되는 거고요. 저소득층 복지 사업 등에 사용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일부러 안 찾아간 게 아니다 보니까 본인이 이걸 아쉬워할 수도 없겠네요, 그러면은.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내가 로또 용지를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라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찾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트롯 관련 내용들 짚어보죠. 네, 설 명절을 맞아서 가수 임영웅 씨가 직접 떡국을 만들어 먹었다고 하는데 그 모습부터 함께 보시죠. 2024년 새해 맞이 그리고 설 연휴 맞이 떡국을 한번 끓여 먹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습 납죽 끼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역시! 와, 맛이 이렇게 달라진다고? 먹어볼게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너무 맛있어. 일단 첫 번째 목표는 건강하자. 건강해야 콘서트를 무리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 건강하자. 건강은 제 맘대로 안 되잖아. 24년도야. 넌 참 빠른 아이구나. 뭐가 그리 보고 싶다고 벌써 찾아왔니? 이왕 찾아온 거 잘 놀다 가자꾸나. 팬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은데 이뿐만이 아니라 한복을 입은 모습으로 또 설 인사도 했다고 해요. 네, SNS 계정에 즐거운 설 연휴 보내세요라는 인사와 함께 본인이 또 한복을 입은 모습도 게재를 했습니다. 네. 팬카페에도 설 덕담 올려놨는데요. 이 설 덕담과 함께 술 조금만 드시길, 명절이면 또 음주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런 또 당부의 메시지도 잊지 않았습니다. 네, 또 임영웅, 송가인에 이어서 제2의 트롯 스타를 꿈꾸는 분들이 있죠. 바로 미스트롯 3 참가자들입니다. 이번 주에는 팀 메들리전을 마치고 여왕전에 돌입했는데 직접 만나보시죠. 조용히 창문을 열면서 나는 기다려요. 겨울에 피는 흰 장미야 아직도 나를 기다린다. 감춰진 맘 보고 싶어. 햇살을 향해 피었는가. 겨울에
예, 특히 김연자 마스터가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해요. 네,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한참 후배지만 배울 게 많다.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은 후배다. 천재다라고 하면서 저음도 고음도 퍼펙트. 정말 존경스럽다라는 극찬을 내놨습니다. 사실 마스터는 심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참가자에게 존경이라는 단어를 맞아요. 쓴 걸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네네. 이번에 이례적으로 존경스럽다라고 극찬을 했는데 뭐 지금 정서조 양이 여왕전에서도 1등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지금 4라운드까지 진행이 됐는데 1, 2라운드에서 미, 3, 4라운드에서 진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서 이 타이틀로도 극찬이 어울리는 그런 참가자가 됐습니다. 네, 또 여왕전의 첫 주자로 나선 오유진 씨는 다시 한번 강력한 우승 후보의 존재감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 모습도 함께 보시죠. 당신을 사랑하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어느 날 하늘이 내게 천년을 빌려준다면 그 천년을 당신을 위해 사랑을 위해 아낌없이 심사평에 뭐 김연아 선수 이야기도 나왔다고 해요. 네, 현역 마스터가 그런 평가를 해놨는데요. 이 오유진 양 무대 위에서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는 모습을 보면 김연아 선수가 대회에서 보여준 담대함이 떠오른다라고 했습니다. 노래, 춤, 리더십에서도 무결점 참가자로 평가를 받고 있죠. 앞으로가 기대되는 그런 참가자입니다. 뭐 계속 지금 기대되는 무대가 나오는데 다음 주는 어떤 무대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대라는 단어를 제가 또 한 번 써야 될 것 예. 같은데 사실 역대 미스트롯, 미스터 트롯 시리즈에서 삼각대전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삼각대전. 네, 혼성 콜라보 미션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미스터 트롯 2에서 진선미를 비롯해서 탑7에 오른 가수분들 7분과 그리고 5라운드에 진출한 14분의 참가자가 꾸미는 무대 역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상희 평론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